네,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9단원이고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생산인데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죠.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그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정말 시험 문제 나올 부분만 콕콕 집어서 조금 설명을 좀 장황할 수도 있어요.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많이 집어넣어서 수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우리 앞에도 말했다시피 온라인 클래스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여러 번 반복했다 보면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될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가 긴장시킨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쉽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만 가지고도 진짜 한 네다섯 문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간이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 되어 있죠. 요거는 간이 발전기 키트를 선생님이 이제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을 잘 듣고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간이 발전기 만들기 실험 활동을 할 겁니다. 수행평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한번 체험해보는,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그 스펙트럼 관찰하는 거 있죠.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배울 겁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진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전소라는 거는 태양광 발전소를 빼고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발전기의 원리를 볼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복합적인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업에 앞서서 좀 중요한 개념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자기라는 것과 전기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뭐냐면요. 자기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자기는 요 녀석이죠.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모양의 그림을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힘이 있죠.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자기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고가의 전자기기는 강한 자석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왜냐면 그 자석이 힘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기가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지금 이렇게 선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력 선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자기력 선은 이제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석을 넣고 철가루를 뿌리거나 하면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자기력 선은 뭐냐면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인데, 법칙이 있어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N극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N극에서 튀어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성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더 센 자기장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력선 다발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많다, 자기력선이 강하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다,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기는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고, 이런 자기력선들이 우리 주변에, 자석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전기입니다. 전기는 물질 내 전자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전기가 없다면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찍을 수가 없을 거고, 여러분도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가 없을 거고, 좀 난리가 나겠죠. 지금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딴짓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소리도 분명히 꺼놨을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걸 모르겠죠. 아무튼 이 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는데요.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이 반대 방향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 했잖아요. 근데 전자의 이동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근데 전류의 흐름은 반대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원래 전자의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는 걸로 그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직접 그 실험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관계로 짤막한 아주 짧은 실험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간단한 실험이거든요. 그냥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석이랑 코일만 있으면 전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조그만 양으로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문제긴 한데.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요걸 좀 디테일하게 배우려면은 몇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오른손 법칙인데 여러분들 오른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예언할게요. 중간고사 시간이 돼서 과학을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갖고 엄지를 척 한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시험지에 대고 막 돌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옆에 친구들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옆에 친구 시험 볼 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오른손 법칙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는 간단해요. 자, 오른손 엄지를 엄지척 해서 항상 그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의 N극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N극을 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N극 방향을 가리킬 때 나머지 손가락이 이제 가는 방향 있잖아요. 요 방향, 나머지 손가락들이 감긴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냥 쉬워요. 이렇게 코일이 있다면 코일에다가 지금 손가락 이렇게 휘었죠. 요 그림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 보세요.
자, 요 화살표들을 그리면 요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럼 요거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전류가 요도를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가겠네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인 거죠. 그죠? 일로 내려갔다는 거는 여기로 올라온다. 그죠? 다시 한번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항상 어떻게 한다? 코일의 자기장 방향, 코일의 자기장의 N극 방향입니다. 코일 자기장이에요. 자석 자기장 아니고요. 코일 자기장 방향에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이따 이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감이 안 와도 뒤쪽에 넘어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감이 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자기유도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같은 말로 뭐랬죠? 자기선속이 변할 때라고 했었죠. 자기선속이 변할 때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자,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되게 청개구리 같은 법칙인데.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관에 코일이 이제 감겨 있죠.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데 자석의 N극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N극에서부터 자기장 어떻게 됩니까? 나오겠죠. 자, N극 하면 나온다.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 나온다. 그쵸? 그래서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나오는 게 가까이 옵니다. 나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해해야 됩니다. 방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일에서 흐르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밀쳐내고 싶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N극이 가까이 옵니다. 자기력선이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나한테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장이 지금 위쪽으로, 코일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겠죠. 그럼 코일에서 위쪽으로 나온다는 건 위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N극이 되는 거죠. 그죠? 가까이 오는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 전체의 N극이 마중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때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N극이 위쪽에 생겼죠. 그죠? 가까이 오는 방향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엄지척해서 엄지척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손가락이 감긴 방향 이렇게 감겨 있네요. 지금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감겨 있죠. 이렇게 감겨 있다면 결국 나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 방향은 이렇게 그렇죠. 유도 전류 방향 완성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자, 자석이 멀어집니다. 자, 자기력선들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개구리처럼 아까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밀어냈죠.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해해야겠죠.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럼 N극을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쵸, S극이 와야겠죠. 그죠? 그럼 S극이 왔다, 그럼 아래쪽이 뭡니까? N극이죠. 그럼 손가락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엄지를 척 들어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나머지 4개의 손가락 감긴 방향, 요 방향이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이죠. 됐습니까? 그럼 유도전류 따라서 가면 이렇게 감겨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그쵸? 그럼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검유계에서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갔느냐, 위쪽으로 갔느냐, 뭐 아래쪽으로 갔느냐,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보면 엄지에 손가락 들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을 모습이 이제 그려진다는 거예요. 웃은 거 아닙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도전류의 세기에 대해서도 이제 법칙이 있는데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첫 번째,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커지게 됩니다. 요건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자기선속을 많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코일의 감은 개수가 많을수록 더 강한 유도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유도 전압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강한 유도 전류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도 전류 세기는 자, 하나 다시 한번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자석이 강하다,
그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자석이 강하다면은 더 많은 자기력선, 더 많은 자기선속을 가지고 있다 했었죠.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선속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선속이 강하게 변할수록 더 강한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닙니다. 자, 다음 발전기입니다. 그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발전기는 터빈이란 걸 돌림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똑같아요. 다르다면 또 똑같네. 미안합니다.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잖아요. 그죠? 코일 안으로 자석을 가까이 했다. 코일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이제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석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코일을 회전시킬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코일이 있는 면 있죠? 이 코일면. 이 코일면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통과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코일 이렇게 있죠? 이 코일이 있는 이 면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왔다 갔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도 간단하죠? 여기 보니까 한쪽에는 N극이 있고요. 한쪽에는 S극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쵸? N극에서 나와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자기력선들이 이 코일면을 얼만큼 몇 개의 자기선속이 통과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지 알겠죠? 자, 봅시다. 1번. 첫 번째 상태입니다. 처음 상태 보니까 일단 회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전하고 있는 중인데 코일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빵이에요. 0입니다. 그럼 일단 지금 봤을 때 이 코일면을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자기선속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빵 개죠. 자기선속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1단계는 요 단계예요. 근데 지금 이 코일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회전해 봅시다. 자, 45도 정도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면이 됐어요. 자,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면을 지금 통과하는 자기력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보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원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빵개였는데 45도 회전하고 왔더니, 그러니까 45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각 회전을 하고 났더니 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졌죠. 자, 많아졌어요. 그러면 코일의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걸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해야겠죠. 그죠? 이 자기력선 들어온 거 싫잖아요. 나쁜 자기력선. 무조건 반대로 됩니다. 자기력선이 많아지니까 자기력선을 어떻게 한다? 줄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죠? 반대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려요. 자, N극 지금 자기력선 들어와? 자기선속이 들어온다고? 그럼 막아버리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코일 있고 자석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N극이 마중을 나갔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N극이 등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N극이 있다는 건 오른쪽에 S극이 있는 거겠죠. 그럼 자,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이 엄지척해서 쳐다보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엄지척을 했더니 이제 N극 방향 엄지척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이 감긴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 했죠. 그럼 감긴 방향 이렇게 감겼네요. 그죠? 그죠? 그럼 요 방향이 결국 뭐가 됩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회전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자기선속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방해한다. 됐죠? 자, 이번에는 좀 더 회전을 좀 시켜볼게요. 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아주 찰나의 시간이겠죠. 코일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됐어요. 이게 딱 90도가 됐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이 엄청나게 많이 통과를 했네요. 그죠? 이때가 이제 자기선속이 통과하는 양이 최대가 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스포일러 했네요. 자, 4번. 자, 코일과 자기장 이룬 각도가 135도가 됐어요. 이거 뭔 얘기냐면 90도에서 45도 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앞 단계 3단계에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최대였죠.
근데 각도가 더 커졌더니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아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방해하고 싶어 했죠. 근데 이번엔 줄어드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 붙잡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극이 마저 올라갑니다. 그죠? 자기력선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엄지척, 자 이렇게 되겠죠. N극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갖다 댔더니 자기력선에 흐르는, 자기력선이라네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완전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아까는 N극을 자기선속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N극이 마중을 나갔었는데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자기선속이 줄어들잖아요. 그 자기력선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랑 비슷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집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이 빨간색 지금 그래프를 갖다 놨는데 요 그래프가 뭐냐면 자기선속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단계입니다. 첫 단계를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완전 누워 있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통과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회전하면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점점 증가하다가 자 최대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죠. 90도가 됐을 때입니다. 90도가 됐을 때 자기력선이 최대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또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때 요 자기력선 요런 형태를 나타낼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봐서 첫 1단계 때 보면은 이거 느낌으로 볼 때는 자기력선이 하나 통과를 안 하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유도전류의 세기가 뭐라 했냐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가 강하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한다. 그 변화량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울기가 가장 급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그만큼 자기력선의 변화가 크다. 지금 방금 이거는 지금 없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바로 옆 단계에서 다음 단계, 그죠? 그래서 이때 유도전류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 이때 오히려 전류가 강할 것 같은데 이때는 오히려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빵이에요. 그죠? 접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빵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력선의 변화가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봤을 때 거의 수평으로 누워있죠. 자기력선의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코일이 누워있을 때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통과할 때 자기력선의 방향과 코일의 방향이 90도일 때 요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제로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었네요. 자, 자기력선의 변화가 기울기가 가장 클 때 유도전류가 최대고요. 자기력선의 변화가 가장 작을 때 유도전류가 빵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빈칸 채우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등교 계약하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좀 어려운 문제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다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멋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뻥뻥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도나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했었죠. 그죠? 두 번째 문제. 유도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해야겠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 번째. 코일이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세야겠죠. 강할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운동시킬수록 크다고 했었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죠.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운 거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팁을 주자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코일 막 이렇게 그려놓고요. 코일 그려놓고 이렇게 코일 이렇게 그려놔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 S극이 올 수도 있거든요. S극을 가까이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N극을 가까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쉽잖아요. 만약에 S극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로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S극이 오잖아요. 와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방해해야 돼요. 그럼 S극 오는 거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쵸? S극이 와야겠죠. 그럼 여기에는 N극이 오면 되겠죠. 그럼 오른손 법칙을 밑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N극이 멀어집니다. N극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겠죠. 그때도 S극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만 잘 쓰면 나머지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요거 연습 조금만 해서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지금 이거 온라인 클래스라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